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곳곳으로 중부지방 곳곳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고 가는 길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눈이 쌓여서 얼어붙게 된다라고 하면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도 눈이지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코스피가 장중에 3%가량이 넘게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키웠는데요. 낙폭을 줄였다 늘렸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참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정말 열일한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도 역시나 2조 3천억 원이 넘는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런 동학개미 운동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현 시장 정말 이렇게 조정이 오는 건지 불안한 마음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 대박친구 1부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고민 갖고 계신다면 저희가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1번 방 자리 조금 남아 있고요. 만약에 모두 차서 입장이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2번 방도 자리가 열려 있으니까 1번 방 또는 2번 방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기둥 특공대장 주식범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네. 눈을 뚫고 또 오셨습니다. 네, 늦지 않게 또 잘 도착했네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를부터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범 선생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좀 시장이 한 번 정도 이제 흔들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뭐 너무 이제 그동안 1월달 이제 스타트가 저번 주에 코스피, 코스닥 강한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쉬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또 이게 잘 이제 조정을 거치고 나서 또 한번 이제 크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데이터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 좀 더 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시대 트렌드가 좀 빨라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빠른 매매도 지향하시고 아니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길게 보는 그런 투자도 올해는 좀 매우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린 그런 종목들에서 어떻게 이걸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오래 들고 가도 되면서 이제 목표가를 더 높여도 되는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은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 특공대 우리 노란톡에 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제가 지금 요즘 최근 증시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그 소외된 종목들을 또 구조를 해드릴 테니까요. 또 많은 구조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저희가 잠시 후에 진행해 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빠졌는데 좀 대형주가 쉴 때 그 수급들이 코스닥 중소형주로 이동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아직은 수급이 이제 대형주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네. 또 차트도 대형주 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아직 1월 말까지는 좀 중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네네. 전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했듯이 네네. 어제도 이제 대규모의 이제 기관들 매도가 나왔고 맞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순매수가 강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틀 동안 개인들만 매수한 것 맞아요. 같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앵커님은?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매수하면, 거죠? 네,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다 보면 네. 시장이 뭐 조정이 날 거 더 길어질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아까 좀 제가 오히려 더 궁금하네요. 아까 그렇게 처음에 브리핑을 하셔가지고. 뭐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역대급 매수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시장을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끌고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좀 일단 불안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불안하기도 한데 오늘 뭐 정말 우리 앵커님 말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오늘 또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유동 자금을 다시 한번 체크를 했어요. 네네. 사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계속 몇일 몇 조 이상, 뭐 어제는 뭐 4조 넘게, 올해는 또 2조 넘게 이렇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 빨리 이제 유동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자금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날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예탁금이 72조를 또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속 올라가네요. 저번 주 기사만 네. 보더라도 우리가 60조, 뭐 60조 후반대, 67조, 8조 뭐 이렇게 흐름이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뭐 한번 금융 자금 추이를 보니까 지금 밑에 살짝 보이시죠? 이게 엊그저께가 이제 67조 그리고 어제 날짜 기준으로 72조를 이제 돌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 흐름으로 봤을 때 야, 참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때가 이제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고 아무리 대형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더라도 저는 올해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유동 자금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순매수 금액대가 다 합쳐봐도 62조밖에 안 됐어요. 물론 작은 규모는 아닌데 그 많은 기관과 외국인들을 매도 물량을 잡아먹고 개인들 투자자분들이 62조를 투자하면서 그렇게 올렸는데 네네. 올해 또 유동자금을 보니까 작년에 매수한 금액도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금들의 좀 뭐냐?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매수해야 되겠다. 현대차가 떨어지면 매수해야 되겠다. 뭐 LG화학이 떨어지면 매수하겠다. 아직도 지금 자금들이 넘쳐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좀 대기 자금들이 아직 200조가 예탁금뿐만 아니라 은행 대기 자금도 지금 20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는 올해 상반기 안에 80조가 이상 넘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투자가 좀 네네. 얼어붙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는 없고 증시 유동자금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외국인 자금대가 계속 나오더라도 증시는 사실상 계속 랠리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1월 포커스는 워낙 대웅주 쪽에 아직 신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1차적인 부분은 중대형주, 중대형 쪽으로 뭐 바이오도 중대형 쪽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뭐 IT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쪽도 아직 1월 정도는 코스피 랠리, 코스닥 랠리 안에서는 중대형주 쪽이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중소형주들은 1월 이후 2월 정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 제가 저번 주에 흐름을 잡아드렸던 부분이 선물이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온다. 그렇죠? 선물이 계속 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시장 포인트인데 이게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은 계속 순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달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12월 달을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특공대 방송에서 12월 달은 산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이유로 외국인들의 강한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물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지금 상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 증시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달라요. 현물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도 같이 매도가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파생 상품 안에서도 그 대신 이제 기관들이 그 물량을 이제 받아보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이게 매도가 좀 나온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코스피 안에서 중소형주들을 진짜 리스크하게 대량으로 들어가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1개월 지금 1월 달 말까지 2월 초까지는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좀 취약하신 이런 초보자분들은 중소형주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요. 중대형주를 선택하시는 게 변동성 측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일 것 같고 그리고 지수는 지금 오히려 떨어지면 또 좋은 종목들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부터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보여지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이 가장 공포스러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점적인 부분과 네네. 또 3월 달에 또 공매도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면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이걸 초점을 좀 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공매도 연장에서 지금 금융 어떻게 보면 금감원에서 전혀 금융투자협회에서
전혀 아직 협의된 게 없다. 3월 달 아래 재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속행을 한다든지 네네.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기사가 나왔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연준 쪽에서도 이제 유동성을 네, 좀 조절. 걷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네. 너무 유동성이 풀려자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보면 부채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동성을 좀 줄이는 전략은 이제는 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평인 것 같아요. 네네. 패러다임이 좀 바뀐 느낌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이제 부채라든지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어떤 실물 경제에서 성장성을 높여가지고 이런 과열을 좀 버블을 줄이는 게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오늘 또 오기 전에 또 버핏 지수라는 그런 글을 또 한번 봤어요. 네. 버핏 지수가 뭐냐면 이제 버핏이라고 말하는 이제 워렌 버핏이죠. 예, 워렌 버핏이 미국 간단하게 그 나라의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간단한 지수로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네. 미국 기준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지금 57조 달러를 하고 있는데 GDP가 지금 미국이 재작년 기준으로 21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은 버핏 지수로 봤을 때는 265%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한국 기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지금 2조 3천억 달러. 이게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합친 기준이고요. 대한민국 재작년 기준 GDP가 1조 6천억 정도 달러가 되는데 합친다 그러면 버핏 지수로 본다 그러면 미국의 아직 대한민국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아주 과열이라 보기에는 좀 아직 미흡한 네. 그런 수치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지수 랠리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시황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유동성이 살아있는 우리 시장 버핏 지수를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고요. 저희 오늘 붉은 기둥 특공대를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실 텐데 종목 상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게 바이오 전문가 이제 주식 네. 범 선생님의 그 자료집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네, 네, 그렇죠. 오늘도 올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네. 그동안 이제 바이오 테마 자료를 이제 올려드렸는데 네네. 일단 바이오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정리를 하셨을 것 그쵸,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가다 보니까 또 SK하이닉스가 가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뭐 증권사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뭐 뉴스에서도 경제 기사에서도 반도체 이제 뭐 빅사이클이다 2021년 반도체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전혀 지금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네네. 모를 수는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반도체 테마,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 어떤 종목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종목을 싹 다 정리했습니다. 싹 다 오. 정리해가지고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흔히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런 종목들은 반도체 어느 섹터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내가 또 들고 있는 종목이 반도체 종목인지 그런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PDF 파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 PDF 반도체는 어떤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테마 정리 자료집을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오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식 범 선생님의 제약바이오 자료집 1탄 받으신 분들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또 반도체 테마 정리 자료집을 시리즈 2탄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집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붉은 기둥 특공대를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에게 범 선생님이 직접 올려주실 예정이니까 이쪽을 통해서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테마 자료 정리집까지 모두 정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종목 구조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기둥 특공대 1번 방 또는 2번 방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상담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번 방에 남겨주신 이데일리 애청자님이
종목 상담입니다. 범 선생님, 저 역대급 손실일 겁니다. 아마도 현대 일렉트릭을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평단은 5만 원에 투자금, 손실금까지 남겨주셨는데 손실금이 마이너스 62% 손실권에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큰 손실 그 폭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네. 투자 경력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현대 일렉트릭이 저는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게 손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차트를 봤는데 네네. 이게 지금 2018년도, 17년도 이제 고점이 이제 5만 원대였더라고요. 지금 네네. 차트 흐름 보니까. 그러면 지금 투자를 지금 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년도, 21년도까지 좀 들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5만 원대에서 흐름 보면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딱 찍고 나서 18년도에도 떨어질 때도 손절 못 하셨고 그리고 19년도 떨어졌을 때도 어떻게 보면 대응이 안 되셨는데 이제서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희망을 더 꿈꿔도 충분하겠다. 지금 이왕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들고 계신 흐름이라면 결국 이제 차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차트 흐름에서는 최대 거래량이 언제 들어왔느냐? 2020년 하반기. 그럼 날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 안에 이제 최고 거래량이 들어왔고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 일렉트릭이 사실상 지금 여러 ESS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악재들이 많았던 부분인데 네. 실적도 좀 적자였던 부분도 많고 18년도 적자, 19년도 적자, 그리고 20년도에도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차트에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 21년도, 22년도의 주가 성장세를 보고 이제는 흑자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터닝 포인트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종목은 오히려 좀 더 추가 매수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18,000원 부근이니까 좀 더 평단가를 낮춰놓고 지금 시장은 이제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과정에서는 좀 더 여기 박스권 2만 원 뜬다 그러면 다음 박스권 이제 지지 라인대인 3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평단가를 낮춰놓고 네네. 그리고 이제 3만 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신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텐데 이 종목 지금까지 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좀 낮춰놓고 그리고 나서 올해 연말까지 한번 더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가요? 네,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손절할 타이밍도 많이 놓치셔서 후회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방향은 우상향으로 바뀐 거죠? 네, 우상향으로 이제 바뀌었고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역대급 사이클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은 뭐 지금 차후 ESS 분야에서 거의 핵심 기업입니다. 네. 네. 자, 시청자분 굉장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평단을 낮춰보고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신다면 2차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문의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범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니님이고요. 부강약품 매수하셨습니다. 25,250원에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시고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부강약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제가 너튜브에 오늘 딱 올려드렸던 종목이라서 그런가요? 제가 기억이 좀 났는데 네. 부강약품은 이제 덱사메타손 테마주로 네. 작년에 코로나 테마주로 결국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7월 달까지 올라간 그런 테마주인데 네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3월 달 흐름부터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서 지금 뭐 결국 이제 바닥에서 한 200% 넘게 좀 올라간 흐름인데다가 최근 이제 10월 달, 9월 달에 이제 바이오 테마 조정인데다가 그리고 또 이제 치료제 테마들이 한번 밀리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서 40%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박스권 바닥 잡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간 이제 흐름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최근 들어 꺾이는 이유는 결국 이쪽 테마, 그러니까 바이오 테마도 안 부른 데다가 제약주에다가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중소형주들이 어떻게 보면 중형주들이 대부분 소외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 테마가, 코로나 치료제 테마들이 전반적인 지금 약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눌린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최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 2018년도에 350원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재작년 기준으로는 조금 흐름이 약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 1분기, 2분기, 이제 3분기에도 크게 매출이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적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코로나 치료제 테마에서 어느 정도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오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 라인대 제가 봤을 때는 24,000원 지지가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24,000원이 만약에 조금 깨진다 그러면, 일단 비중이 조금 높다 그러시면 비중을 조금 낮추시는 걸 좀 권해드릴 것 같고, 비중이 좀 적다 하시면 그래도 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른 테마로 엮여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24,000원을 또 어떻게 보면 비중 축소 라인을 잡고 그냥 지금 30% 들고 계시거든요. 30%요? 네. 그럼 줄이셔야 돼요. 아. 24,000원 부근이 깨진다 그러면 줄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만 지켜준다 그러면 충분히 전고점 라인대 3만 원까지는 돌파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깨지는 라인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24,000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우리 꾸니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24,000원에 지지를 받고 반등한다라고 하면 목표가 3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다시 또 붉은기둥 특공대 2번 방에 계신 분들 사연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선님, 연예인 분이 오셨네요. 김희선님이 오셨는데, 종목명은 프리시전 바이오, 그리고 매수가는 35,300원에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네. 어찌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평단가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으신지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은 완전 최고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지는 않네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 차트가, 그러니까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들은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이제 테마가 불지 않거나, 아니면 또 그 시장이 한번 꺾이거나 이러면 조금 차트 분석이 어려질 만큼 차트가 좀 흔들리는 그런 구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11선을 지지받을 때 한번 테마를 한번 보셨던 것 같은데, 아쉽게 지금 이틀 동안,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강한, 어떻게 보면 좀 하락세가 좀 나온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시간으로는 조금 좀 올라간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오늘 장마감 이후에 그래도 시간으로 좀 올라간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내일 요번 주까지 이제 3만 원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3만 원이 지금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차트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요번 주까지 수목금 나왔잖아요. 수목금 안에 3만 원이 올라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저점 라인대요. 근데 23,000원, 23,000원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조금 더 눌렸다 한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 우리 지금 신규 바이오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우리 앵커님 혹시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알아요? 네. 뭐 어떤 종목이에요? 박셀바이오. 그렇죠. 박셀바이오 지금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박셀바이오 다 차트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네, 박셀바이오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뭐 상장하자마자 바로 뭐 매일매일 상한가 갔느냐, 이게 그래서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제2의 박셀바이오를 꿈꾸시는 것 같아요. 프리시전을요? 네. 예.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거를 이제 한번 차트 흐름을 보시면 똑같아요. 지금 9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떨어진 흐름이 전저점 이탈이 나오진 않았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지켜줬네요. 네, 지켜주면서 네. 물론 살짝 깨지긴 했지만 전저점 라인대가 깨지는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트 분석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간적으로 볼 때도 조정이 신규 상장하고 나서도 결국 상장을 언제 했습니까? 9월 22일 날 했는데
결국 언제 10월 중순까지 계속 떨어졌던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프리시전 말씀해 주신 부분도 결국 상장은 12월 22일이지만 이 종목이 전저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구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전 라인대가 깨진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대표적으로 네. 소마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소마젠. 한번 이것도 어. 신규 상장 중에서 바이오 어디 보면 그런 종목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결국 전저점 라인대를 여기였는데 시가가 언제 깨졌냐면 이것도 뭐 깨지진 않았네요. 흐름 보니까 깨지진 않았네. 근데 이게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네. 3개월 정도 행보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 바이오라고 무조건 올라가진 않는다. 한번 바닥을 찍고 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네네. 다음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 일단 수목금 동안 3만 원을 3만 원을 넘어야 하나요? 네, 3만 원이 좀 올라가줘야 네. 다음 주에 한번 큰 반등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보일 것 같고, 3만 원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전저점 라인이 지켜주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3,000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23,000원. 이번 주 기간 동안 3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3만 원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저점 라인 23,000원이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붉은 기둥 특공대 1번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님이 남겨주셨고요. 믿고 보는 범 선생님과 유진 앵커님, 자, 우리바이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 5,850원에 보유비중 10% 들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손실률은 한 10% 내외 정도 구간인 것 같고, 5,800원이면 뭐 엄청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 이제 61선 부근대에서 한번 저점이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테마, 뭐 백신 테마,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테마까지 뭐 흐름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최근 흐름이 계속 꺾여가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최근 이제 조정을 한 달 동안 이제 받을 때 거래량 없이 좀 흘러간 모습도 있고, 결국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난 부분이 이 종목은 이제 백신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제 백신 화이자라든지 이런 백신 이슈들이 강하게 올 때 한 번 정도 이제 강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매하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바이오 종목들 한 번 뜨면 10% 이상 올라갈 흐름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10% 정도면 아직은 좀 더 봐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 결국 한번 반등 나오면 어딜 팔아야 될 것이냐, 다음 저항 라인대가 어디예요? 21선 저항 라인대인 거죠. 그러면 6,200원 라인대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점을 봤을 때는 줄여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5,800원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한번 7%, 8% 정도의 구간인 5,200원을 목표가를 잡으시고 홀딩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주식 범 선생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1번 방 자리 한 30자리 정도 남아있고, 만약에 이쪽으로 입장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에도 자리가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 오늘 또 특별하게 주식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하셨습니다. 지난 테마 자료 정리집 1탄이 바이오였다면 이번에는 반도체 테마 자료 정리가 된 테마 자료 정리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거고요. PDF 파일로 저희가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방에 남겨주신 주주님. 메디프론을 매수하셨고요. 지금 매수가 4,800원에 보유비중 10%, 끝없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일단 지금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우리가 차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종목이 좋고 또 기업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 종목이 미래가 전망이 좋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거기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단기적인 그리고
단기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보시려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에 대한 이제 분석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중기 추세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게 이제 60일선인 거고 좀 더 길게 봐서 좀 이 종목은 진짜 추세가 완전 깨지지 않다. 마지노선은 저는 121선으로 보여지는 건데 네. 결국 이 종목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도 이탈이 됐고 121선도 지금 이탈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조금 지루해지는 과정이 좀 지속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121선이 이탈된 지가 좀 꽤나 흘러간 흐름이거든요. 이게 10월달, 작년 10월달 이후에서 121선이 이탈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빨리 61선 먼저 올라와 주는 게 좀 시급한 문제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의 비중이 높지만 않다 그러시면 종목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릴 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는 걸 권해드리지만 이걸 제가 봤을 때 추매할 만한 그런 종목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으로 보이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비중이 낮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4,000원 부근 안에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메디프론에 대한 종목 구조 전략 저희가 세워드렸고요. 이번에는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에 남겨주신 JJY8817님의 종목입니다. 에이스테크를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 26,700원에 보유 비중 40% 들고 계십니다. 5G가 언제쯤 힘을 낼지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5G뿐만 아니라 네. 다른 종목 다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근데 지금 5G는 이제 워낙에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것 일단 같아요. 9월달 네. 이후부터 좀 꺾여가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3개월 정도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 에스테크 같은 경우는 좀 대장 이력이 있었던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차트랑 월봉을 본다 그러면 네네. 결국 이게 전고점 돌파 패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2만 후반대에서 3만 원 부근대만 이제 뚫어준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전고점 돌파하고 3만 5천 원,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은 충분합니다. 지금 5G 우리가 지금 통신사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내년 안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5G로 넘어갈 흐름이 있고 그리고 4차 산업 안에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이나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제 5G 통신은 필수적인 그런 통신 산업이기 때문에 네. 결국 중장기적으로 이제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워낙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 추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직 수급은 아직 오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5G 조만간이지 않을까.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차트가 지금 정배열로 넘어섰어요. 이제 역배열로 넘어섰다가 최근 에이스테크의 흐름 보니까 5일선, 11선, 21선, 120일, 61선 딱 정배열이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만간 한번 뉴스 한번 딱 불 때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강력 홀딩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강력 홀딩 외쳐주셨습니다. 오늘 또 완장까지 차고 대장 완장까지 차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강력 홀딩 종목이 나왔습니다. 에스테크 보유하고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 강력 홀딩 외쳐주신 만큼 전략 세워준 거 잘 참고하셔서 꼭 익절하고 나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기분 좋게 다음 종목 구조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찌르는 내 손가락. 이분 저번에 봐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불렀으니까 HMM을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 16,550원에 보유 비중 20%. 지금 약간 물렸다라고 하시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아무리 대형주라 하더라도 위아래 10% 정도의 조정폭은 네. 요즘에 이제 쉽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HMM은 해운, 현대해운이 이제 사명이 바뀌면서 HM으로 좀 바뀌었는데 네네. 올해도 기대가 되지만 작년에 해운주에서 거의 대장 역할로 해서 바닥에서 5,000원 그 이하 거의 뭐 3,000원, 4,000원에서 거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이제 올라간 흐름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이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정이 좀 필요한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21선까지 밀리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해운 지수가 지금 사실상 이제 무역 교류량들이 단기간 안에 갑자기 이제 몰리다 보니까 코로나 이슈로 터져서 경기가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진 상황인데 불구하고 무역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배는 옛날에 똑같은 배를 운영하다 보니까 배는 없는데 무역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 지수들은 계속 지금 상승하면서 이런 해운주들이 좀 많이 올해 안으로 상반기 안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오히려 12,500원이 깨지면 다시 한번 61선이 이탈돼 버리면 이 종목은 조정이 3개월 이상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12,500원 지지 라인을 잡고 여기를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이 부근 안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생각하실 게 아니고 비중을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61선이 한 번도 깨지 않은 자리가 61선인데 61선이 이탈이 된다. 그건 매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12,500원을 깬다. 그러면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2,500원을 깬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야 할 것 같다라고 HMM에 대한 종목 구조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드렸고요. 이렇게 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범 선생님과 함께 붉은 기둥 특공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구조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송 시간 안에는 여러분들 종목을 구조하는데 저희가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제 이어서 진행되는 방송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쪽에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오늘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네. 뭐 드린다고 했냐면 반도체 종목. 테마. 종목이 50종목이 넘어가요. 네. 50종목이 넘어간 거를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이고 지금 새해 들어온 지 지금 둘째 주밖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은 개월 수가 11개월. 11개월 아직 연말까지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1년 플랜이 1월 달 안에 매우 중요한데 지금 1월 달에 이상한 종목들 그리고 조금 너무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그런 종목들을 들고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첫 단추부터 잘 깨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새해인데 중장기면 아니면 중기든 단기든 어느 업종을 집중해가지고 내가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예요. 오늘 방송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물론 제가 바이오 종목들도 좋아하고 반도체 종목들도 좋아하고 2차 전지 종목을 좋아하는데 그런 미래가 유망하면서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그리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에다가 내가 1년 동안 아니면 3개월, 6개월 동안 투자든 어떻게 보면 이게 시색 차익 목적인 투기든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전혀 미래 전망이 없는 종목에다가 비중을 계속 넣고 계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올해는 이 업종들만 보고 가시고 이런 흐름을 중기적으로 봐도 충분하다 말씀드리는 그런 전략을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해 초죠. 꼭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들으셔야 올해 연말까지 중심을 잡고 좋은 포트폴리오 전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시장이 새해가 밝고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또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2주도 안 지났네요. 네, 2주도 안 지났고 네.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번 주 이제 월요일이 개장을 했는데 아직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많은 갈 길이 넘었어요. 네. 그렇죠. 코스닥도 지금
뭐 코스피는 3,200을 좀 터치를 했는데 네네.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000포인트 이상을 봐야 되는 그런 흐름도 나오다 보니까 전략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진짜 올해가 많이 지난 것 같지만 2주도 지나지 않았고요.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직도 고민이 많이 되시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 반도체 빅사이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오늘 범 선생님이 준비하신 온라인 방송에 꼭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붉은 기둥 특공대 입장하신 분들에게 오늘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 들으실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거고요. 오늘 또 주제에 걸맞게 준비하신 자료집도 바로 반도체 테마 정리가 된 자료집 선물로 준비하셨고요. 이 자료 또한 저희가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에 남겨주셨고 어떻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로 위아래로 같은 종목을 남겨주셨어요. 몽쉘 통통님과 통제님의 고바이오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도 좀 비슷합니다. 57,600원의 보유 비중 40%. 계속 물 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비중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종목?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좋긴 한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루에 진짜 우리는 뭐 1년에 뭐 10%, 20%의 기대 수익률을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종목들이 이제 하루 만에 막 10%, 막 15% 막 이렇게 떨어져요. 기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추가 매수하기도 너무 어렵고 네네. 또 이게 순간적인 이제 멘탈이 아니면 이제 이걸 주식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돼요. 네. 그렇죠. 대응이 안 된 데다가 그 업종이 가장 많은 흐름이 나오는 데가 이제 바이오 업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올 때도 대박 흐름도 나오지만 또 이제 흔들렸을 때는 많은 리스크를 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고 고바이럴 같은 경우도 차트 흐름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고 네네. 결국 이제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결국 이것도 1개월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올라간 흐름이긴 한데 흐름이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면 좋은데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거래일 동안 또 일주일 동안 대부분 좀 약세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떨어지고 뭐 피플바이오도 떨어지고 신규 바이오에서 대장급 애들이 대부분 이제 조정을 나오다 보니까 뭐 고바이 레벨을 하다 해도 신규 엄청 뭐 큰 호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 테마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거래량 없이 좀 차트가 흐름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지적으로 흐름은 그래도 21선은 지금 지켜주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충분히 한번 흐름이 꺾이고 나서 다시 한번 바이오 테마가 한번 불 때 충분히 68,000원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신규 바이오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실적이 나오는 좀 그런 종목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노란톡에 올려드리던 그런 중형주, 중대형주들을 제가 노란톡에 많이 언급을 해드리는데 그런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사인을 제가 드리겠고 제가 다시 한번 내일도 다시 한번 바이오 업종들 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구조 정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붉은 기둥 특공대 1번 방에 남겨주신 주식쟁이님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57,420원의 보유 비중 38%. 계속 보유를 하고 가야 되는 건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롯데 정밀화학. 볼까요? 뭐 최근에 사실상 뭐 업종의 뭐 미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요즘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정밀화학이라는 건 화학 업종이잖아요. 화학 업종이면 지금 19년도도 안 좋았고 20년도에도 안 좋았고 그리고 21년도에도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계 전망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네.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정유주와 화학주들은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뭐 여행 관련주들이 안 올라가느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네네. 최근에 오늘 같은 날은 또 뭐
뭐 CGV, CJCGV라는 뭐 영화관 실적은 계속 적자가 나오는 회사인데도 지금 오늘 막 급등이 나고 있는 부분이란 이유가 말이에요. 뭔가요? 결국 미래에 대한 네. 내년, 내후년 정도의 실적을 이제 앞당겨가는 좀 그런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화학주들도 실적이 좋아진 부분은 아니겠지만 결국 한 번 정도 슈팅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까지 좀 박스권이 길어져 있는 흐름이지만 전고점 라인대 65,000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있는 그리고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요즘 대형주 사이클들이 돌아가면서 한번 점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5,000원 라인대를 잡고 여기다가 65,000원의 비중 축소 라인을 잡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구조 요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5,000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 네.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붉은 기둥 특공대 2번 방에 남겨주신 불기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마비엔 H 남겨주셨고요. 53,200원의 보유 비중 20%, 건기식 언제쯤 다시 기회가 올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언제쯤 다시 기회가 올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화장품 관련주들. 네. 요즘에 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 관련주 그렇죠.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건기식과 이제 화장품 테마주들은 아직 주도 테마가 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네.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네. 일단 지금 대형주들의 이제 워낙 수출 기업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종목은 아직은 좀 때가 가까워지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결국 이제 신정 또 어디 보면 구정 이런 부분 이제 중국의 또 춘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디 보면 공휴일 또 어디 보면 명절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시세가 이제 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라인대 5만 원 라인대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5만 원이 크게 한번 음봉으로서 쿡 한번 떨어지는 장대 음봉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박스권 흐름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올라가는 6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흐름이 있어 보이니까 이 종목은 지금 어디 보면 건기식이라든지 어디 화장품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홀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늘 홀딩하는 종목, 강력 홀딩은 한 종목이긴 했지만 홀딩하는 종목들이 그래도 몇 개 나왔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특별하게 준비하신 자료집 네. 검 선생님이 직접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온라인 방송 네. 주제도 반도체 빅사이클이다. 빅사이클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 온라인 방송에서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1등, 2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데다가 반도체인데다가 시가총액 1등, 2등 비중이 너무 커요. 대한민국. 네. 근데 이 업종이 지금 올해 뭐예요?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면서 빅사이클이라는 시대적인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업종이 실적으로 악재가 없다 그러면 코스피가 급락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걸 의미를 내포하는 거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고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의 전략을 지금 새해부터 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을 왔다 갔다 하실 게 아니고 집중하셔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테마 집중하셔서 공략하신 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자료 정리집도 반도체 테마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 9시 30분부터 진행이 될 텐데 또 주제가 반도체 빅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내용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테마 자료집도 받고 그리고 온라인 방송까지 이어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을 하시고 입장하시면 저희가 이쪽에다가 모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주식 왕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